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중부 지역에서 수국을 월동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는 깻잎 수국이 있어요, 깻잎 수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깻잎 수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정원 수국이라고 합니다. 2년생 가지에, 그러니까 월동한 가지 끝에 한 송이가 꽃이 피는 대신 이게 피게 되면 엄청 커다란 꽃인데, 요 꽃눈이 얼어 죽거나 이렇게 월동을 못해서 요 자체 가지에 이 수국 잎만 달려서 요게 깻잎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깻잎 수국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흰년지 가지와 당년지 가지와 그다음에 2년차 되는 가지, 묵은 가지에 꽃이 피는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년지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수국 자체는 죽더라도 이제 가지는 죽더라도 밑에 이제 이 뿌리가 살면은 여기 나오는 가지에서 새순에서 다시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년지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부분은 나중에 구분이 되지만, 또 좋은 꽃을 보려면은, 그래도 커다란 꽃을 보려면은 아무래도 월동을 시켜야지 커다란 꽃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무려 2만 송이 꽃을 피우고 수국 축제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 미역산에서 푸른 바다를 만나다라는 우리가 이 슬로건을 걸고 우리가 태화산 자락에, 경기도 광주 태화산 자락에 미역산에서 이제 바다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로 이번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미역산이라는 것은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에 있는 태화산, 아마 경기도에서 한 두세 번째 높은 산입니다. 태화산 자락에 미역산이라고 있는데, 그 미역산에 수국을 심었습니다. 미역산은 그거는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도청면 태화산 자락이 있는데 천재개백 때 바닷물이 차서 미역을 땄다는 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수국을 심을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뻘이었죠. 물에 이런 것들이 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공룡알처럼 박혀 있는 이런 돌을 많이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미역을 땄다는 이 설을 써서, 미역을 따는 건 바다거든요. 바다를. 그래서 바다를 재현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로 이번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가 다 푸른색 수국이 피다 보니까 여기에 흰색 수국을 심어서 파도치는, 다 푸른데 이게 바닷물이 파도치는 개념으로 하얀 수국도 심어서 그런 어떤 광경을 연출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노지수국 월동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냥 이렇게 지나칠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물꽂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꽂이는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바를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쉽게 물꽂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커피를 마신 이 플라스틱 이 병에 여기다가 수국을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건 또 페트병에다가 자르고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이게 한 20일 정도나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는데, 이 중에 요 수들이 많이 있었죠. 요게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게 쭉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있고 그다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뿌리가 가장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싱싱하게 난 요걸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그 물꽂이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물이 맑은 물을 좋아합니다. 1 내지 2일 만에 그래도 여기다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갈아주는데 그 물도 아주 신선한 물을, 여기가 부패되지 않도록 신선한 물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뭔 물을 줬냐면은 이 정수기에 있는 냉수를 갖다가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은 오후에 얘들이 이렇게 더위 타지 말라고 여기다가 얼음도 하나씩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더 빨리 이 뿌리가 막 내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수국을 꼽아놓고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물을 자주 갈아줬죠. 하는데 이 뿌리가 호흡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산소가 맺히는 걸, 기포가 형성되는 걸 봤습니다. 이 기포 형성되면서 그게 뭡니까? 이게 뿌리에서 기포가 형성될 때 뿌리를 이렇게 밀어낼 때 여기 방울 이렇게 맺히더라는 거예요. 요것들이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 자리 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요렇게 뿌리가 내리는 거죠. 요 기포가 나온 이제 이 수국 표면에, 줄기 표면에 기포가 형성되면은, 아, 뿌리가 막 나오려고 지금 막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막 밀어내는구나, 호흡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지나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뿌리가 많이 내려서 이것을 어떻게 했죠? 이 화분에 옮겨 심어서 지난해 이제 여름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올해 화분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꽃이 다 핍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어떻게 된 거죠? 이 1년생 가지에 피기 때문에 이게 월동되다 보니까 여기도 꽃피고 여기도 꽃피고 여기도 꽃피고 이렇게 꽃이 여러 송이 피는 이런 수국을 봤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 요거 맑은 물을 좀 해달라. 이게 그냥 물에 꼽아 놓고 2,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여기가 탁해집니다. 탁하고 자면 썩게 되면은 요 자체가 뿌리가 물러가지고 새 뿌리가 안 나거든요. 요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되고, 또 가장 이제 물에 꽂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꽂이는요 겨울꽂이입니다. 겨울꽂이입니다. 겨울에는 이런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요런 눈만 하나 있죠. 요걸 물에 꼽아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잎이 나면서 뿌리가 막 이렇게 나요. 여기 이제 잎이 나면서 이렇게 잎이 나무로 해서 여기 뿌리가 나고 이게 잎이 피면서 이렇게 딱 뿌리가 나가. 요걸 옮겨 심으면은 여기 올해 꽃이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좋은 게 겨울에 줄기꽂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어느 이 대형 수국 묘목을 판매하는 를 갔더니 뒤쪽에 우연히 수국을 둘러보다 보니 이 하우스 속에 겨울 잎도 없는 이 수국을 가득 이렇게 꽂아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뭐 하냐 물었더니 이게 태순 받네. 이게 뿌리 내림 해가지고 이게 새로 이제 가지에 잎 내린 뿌리 내림을 하고 있다. 겨울이 가장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겨울에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꼽아놔 봤더니 겨울에는 여름하고 달리 이 물이 좀 약간 이게 이 안에 보면 약간 이게 좀 뭐라고 그래, 녹조 현상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여도 얘들이 겨울에는 썩고 이런 걸 덜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런 부분도 저한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은 4, 5일 지나면 여기가 이런 이제 녹조가 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이렇게 위에 피막이 형성돼서 산소도 못 들어오고 이게 다 썩어버리는 이렇게 있는 현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물꽂이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 있잖아요. 그죠? 물이 나든지 하는데 요 가옷에다가 이렇게 물 꼽아 놓으면은 요 자체가 맑은 물이 가면서 이 신선한 이 산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다 내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목수국은요, 얘는 겨울에 이제 이런 보면 2월이나 3월에 가지치기 하는 이 가지를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꼽아놔도 다 뿌리 내립니다. 이거는 땅에다 그냥 꼽아 놓으면 다 이 자체가 뭐 목수국 가지고 뭐 이 물꽂이를 하네, 뭐 삽목 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목수국은 가지를 많이 치거든. 이걸 가지고 이 굵은 나무 가지든 작은 어린 가지든 간에 갖다 여기도 지금 이렇지만 하나 다 이게 여러 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 포기가 갖다 꼽아 놓으면은 목수국은 다 사는 거죠. 이 꽃은 나중에 엄청 크다면 꽃 피는 거죠. 목수국. 예, 그죠? 자, 우리가 중부 지역에서 이제 월동을 못하면은 깻잎 수국이 된다고 그래요. 요거는 우리 집 옆에 아파트에 있는 여기에 이제 미용실에서 이걸 봤는데, 미용실에 갔을 때 처음에 봤더니 요 수국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이렇게 월동을 다 했어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뭘로 이렇게 덮어 주셨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박스를 이렇게 이제 안에다 뭘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 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벗겼는데 3월 중순에 이렇게 벗겼는데 여기가 다 이렇게 월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저게 3월 중순이니까 이
그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저희 다시 한번 덮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여기는 아파트 내고 온도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그 안 내려가고 이러니까 괜찮을 겁니다 하고 두고 난 뒤에 4월 뭐 이 초에 한번 가봤더니 요 꽃들은 이렇게 났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다? 다 요거는 꽃이 안 피는 꽃눈이 2년생까지 해서 피기 때문에 다 2년생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요거는 잎이 나가지고 깻잎이 되는 거예요. 요 꽃이 하나도 못 봅니다. 하나도 안 피었어요. 요거는 그 어느 아파트에 이제 이게 3월 중순에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다 꽃눈이 왔어요. 이렇게 이게 다 월동이 됐어요. 여기 이제 꽃을 많이 보겠다 했는데 이것도 4월 한 15일 정도에 가봤더니 다 없어요. 다 없고 요거 정도가 이 20송이 정도가 이렇게 필 수 있었던 게 한 송이가 피어 있어요. 다 뭐다 이게 냉해 동해를 입어서 다 죽은 거예요. 잘 월동시켰지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씌워줘서 4월 초 꽃샘추위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그걸 지나지 못하면은 다 말라서 깻잎 수국이 된다.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요. 저 역시도 요거를 이렇게 월동했는데 전체의 이거 잎은 났지만 그 꽃은 안 피고 깻잎 수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저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강의 시간에 인용했던 겁니다. 저도 깻잎 수국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노지 월동 수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지역은 또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는 수국이 월동이 안 된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되지만 이 경기도 광주는 중부 지역이거든요. 영하 25도 체감온도 30도까지 내려가는 이 태화산 자락 미역산에서 이처럼 다 월동을 시켜서 다 수국을 피워가지고 한 그루에 70송이를 피워가지고 독자들과 함께 보면서 수국 축제를 했습니다. 이 노지월동 수국하는 비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저도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노지월동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는데 이렇게 다 싸주는 부분을 많이 봤어요. 싸주는 부분. 그런데 이게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의도로 출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날만 여기 경기도 광주 휴에 가서 수국을 가꾸다 보니까 저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지프로 싸줘야 되는데 싸주지 안하고 못하고 그냥 못 싸주니까 이 안에다가 수국을 눕혀놓고 이 낙엽으로 덮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봄에 갔을 때 여기는 월동을 잘 했는데 여기 있는 가지꽃은 다 월동이 안 됐어요. 즉 저는 이걸 바바리와 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바바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멋있게 이렇게 딱 바바리 해가지고 딱 풀었더니 이런 것도 다 죽어버렸어요. 꽃눈이 다. 요거만 몇 개 살았어요. 이렇게. 바바리는 아무리 이렇게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서 있다 해도 한 3시간 정도 서 있으면은요 추워요. 그런데 이처럼 이불을 덮어주면은 이게 밤새워 자도 이튿날 이렇게 일어나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 이불이다. 즉 수국 월동에는 바바리보다는 무엇보다는 실내적인 이불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주는 게 월동을 시킬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발 더 나가서 그거는 이제 요거는 2022년도에 한 거고요. 또 2023년도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바람을 들어오는 막을 이렇게 치고 안에다가 이 수국을 눌러서 이 낙엽을 덮는 방법을 택했죠. 뭐 이게 이 벽돌도 누르고 나뭇가지도 누르고 바위도 같은 누르고 이게 전체를 이렇게 눌러 가지고 위에다가 이 낙엽을 이걸 덮고 그런데 이 밖에 치는 것도 이것도 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못한다 싶어 가지고 그냥 눌러 놓고 여기다가 이 뭐죠 이거 낙엽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덮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 이 수국 월동은 다 이것도 월동되고 이것도 다 월동됐어요. 다만 이거는
바람에 이 낙엽들이 날아가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눌러줄 필요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정도만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밖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자체가 바람이 지나가더라도 선면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다 월동을 보니까 이게 눈마다 다 월동했습니다. 다 월동해가지고 정말 한 가지에 20송이 가지 꽃이 피는 이런 쪽으로 다 월동했죠. 요거는 어떤 속이냐면은 이 2년생 가지에 꽃이 피게 요게 월동하면은 여기 꽃 한 송이 피고 꽃 한 송이 피고 이렇게 피는 걸 되게 월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월동을 시켰습니다. 그럼도 죽여가지고 정말 많은 꽃이 피었죠. 자, 그렇게 월동한 수국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월동 실패 원인과 방지 대책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느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총론적인 걸로 들어가고요. 오늘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간단하게 이 낙엽을 덮지 않고도 이 수국을 월동시켜서 꽃을 피우는 이거 비법을 공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총론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일단 바람이 문제입니다. 어떤 바람? 찬바람. 찬바람이 그냥 찬바람이 아니라 수분을 빼앗아가는 이 바람,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동해. 동해는 겨울에 은다. 25도, 30도 내려가면은 이 수국이 얼게 되는 거죠. 이 동해. 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뿌리와 줄기에 있는 수분들이 말라버리면 죽는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그 수국 가지를 이렇게 눌러놓고 이게 돌로 누르고 난 뒤에 여기다가 낙엽을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 바람은 이 낙엽 위로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이 바람은 이렇게 덮어만 준다면은 이 바람은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이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수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겨울철에 수분은 이 수분으로 인해서 겨울을 나느냐 못 나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겨울 가뭄이라는 게 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냇가에 물이 말라가지고 이제 샘에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뭘 하죠? 이 냇가에 가서 물을 기울여다 먹고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식으로 했듯이 이 겨울에도 이 가뭄에 의한 물이 없기 때문에 마릅니다. 대부분 수국은 이렇습니다. 수국 가지가 있으면은 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으면은 이게 가을 지나가지고 겨울로 12월에 들어서면은 여기 있는 이 수분은 다 말라요. 이렇게 마르고 난 뒤에 마른 가지처럼 이렇게 서서 이 물 없이 그냥 뿌리에서도 물을 안 주고 여기 있는 거 다 사용하니까 마른 가지처럼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 이 밑에 뿌리에서 이제 이 물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싹이 피고 이렇게 살아나는, 아마 이 수국 가지도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뿌리에도 물을 하나도 안 주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봄이 됐는데도 이게 따뜻한데도 수분만 다 나가면 이게 부서질 정도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넘어설 정도까지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겨울에도 이 물을 줄 그럴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물주기가 필요 없으면 아예 이 밑에 이제 물이 흘러가가지고 이 수분이 있는 땅에다가 수국 재배하면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휴 이야기터는 거기 수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막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웅덩이 파놓고 물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심어놓은 거는 물 안 줘도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 수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분도 피복을 해가지고 수분을 방지해주는 이런 거. 이게 잎을 이렇게 덮어주면 안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봄에 피복을 벗길 때 낙엽을 긋고 난 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촉촉하게 싹이 다 이렇게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중부지의 어떤 인터넷을 찾아가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수국아재라는 사람은 연못가에 심어놓은 수국이 그 위에 있는 수국보다 꽃들이 더 많이 왔다. 뭐 충주 지역에. 그 다음에 윤보인 시인의 이야기했던 휴 수국은 우연히 웅덩이에 떨어진 채 겨울을 났는데도 다른 것보다 훨씬 꽃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 즉 냉해 이 물 꽁꽁한 물 속에서도 꽃눈이 산다. 우리가 이제 이 냉장에서 가져오듯이 그렇게 이런 걸 보면은 이뭐 온도 때문에 죽는 거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분은 또 아예 여기다가 이게 아예 페인트로 코팅해가지고 이 수분이 못 날아가도록 이렇게도 한다고 하고요. 또 코팅제를 살포해가지고 이 유지시키는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보인 시인은 그냥 이렇게 이 낙엽으로 덮어가지고 이 월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2만송이 수국꽃을 피웠습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성수동에서 그쪽에 어디죠?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데가 이 여의도로 출근을 할 때 1시간 정도 걸릴 때마다 저는 항상 유튜브 수국 재배하는 것을 듣고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연히 이 홍성 지역에서 수국 활동 비법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 수국들은 저희와 다른 방법으로 키워지는데요. 이분들은 이 수국을 이렇게 낙엽과 이 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처럼 도둑어 줬습니다. 이분들의 노하우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전지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은 가지만 솎아내면서 이렇게 복두어 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이분들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복두어 주면서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습도도 유지가 잘 돼서 아마 월동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국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수국이 이제 이렇게 수국이 있죠. 수국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평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묘지처럼 여기다가 뭐 이 그 낙엽이나 뭐 이런 흙 같은 걸 이렇게 덮어가지고 요 안에 수분을 유지시키는 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로도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요 지면과 첫 위에 나오는 이 부분이 다른데 보면 이제 앞에 영상에 보면 다시 나중에 볼 거예요. 요렇게 전체 그 약간 봉긋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기에서 수분을 보존시키니까 일로 수시로 조금 올려주니까 뿌리에서 온 것을 여기 저장했다가 조금 올려주니까 이 자체가 월동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아까 물 얘기했죠. 물. 사람들이 이제 그 휴 이야기 또 수국 동산에 와서 우리 지역은 날이 추워가지고 다 얼어요. 수국이 얼어서 가지가 얼어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 휴 이야기 또 수국 동산인데 여기 막 지금 엄청 많은 이렇게 수국이 피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다 심었던 이 수국이 여기 밑에다가 물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지금 젖어 있죠. 여기다가 요런 웅덩이를 파놨어요. 여기 요 위로 이렇게 요 가지처럼 이래 있는 거. 여기 이제 한 포기가 요 있던 게 뚝 떨어졌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도 수국 한 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어디니까 뚝 떨어져 가지고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웅덩이는 어떻게 해도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가지고 꽁꽁 얼었습니다. 정말로 이 물 끝까지 다 얼 정도로 이게 얼었어요. 겨울이 지나니까. 4월 초에 우연히 그렇게 낙엽을 걷어내다 딱 하니까 수국이 한 폭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속에 꽁꽁 여기에 담겼던 이 수국이 꽃눈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물 속에서 이제 그 영하 23도 내려가면은 이 수국이 이게 가지가 언다, 꽃눈이 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수분만 있으면은 얘는 그대로 그냥 언제 얼마든지 꽃눈은 살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증거거든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고, 아까 거기 앞쪽에서 어떤 분이 윤보영 씨는 이게 온도 뭐 웅덩이 얘기가 이걸 보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 거기 그 블로그에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은 온도는 문제가 안 된다. 제가 그럼 뭐가 문제냐? 이 꽃샘 추위가 문제예요. 올해 2025년 3월 28일 날 수국 월동 체험해가지고 수국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휴 이야기터에 25분이 모여서 여기에 월동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다 걷어냈어요. 여기 다 이제 낙엽 이렇게 덮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이래가지고 50송이, 70송이, 80송이를 카운트해가면서 이렇게 수국 월동했습니다 하고 3월 28일 날 자랑하고 다 벗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벗겼지만 강의를 위해서 한 25일 정도에 벗겨가지고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한 포기에 80송이가 꽃눈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벗기면서 하나 둘 해가지고 카운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25일날 미리 제가 벗겼어요. 그러고 난데 이렇게 덮어놨다가 다시 이분들 오셨을 때 다시 이렇게 벗겨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월동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의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월 28일 되면 저는 여기 이제 그 꽃샘 추위도 다 간절하대요. 왜냐면 4월 되면 요즘 이 기후 온난화로 막 이렇게 따뜻해지고 해가지고 중부 지역에 이게 봄이 빨리 오고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28일 되면 다 됐어 하고 심지어 이렇게 그 기념식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월 28일 지나고 이틀 지난 3월 30일 되니까 내일은 29일 날 그 온도를 확인했더니 30일 날 온도가 영하 3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일도 이날이 평일이거든요. 평일은 일요일 날 저녁이고 월요일 날도 영하 2도 내려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때 어디 갔죠? 출근 준비해서 서울 올라오니까 못 가잖아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2,000포기를 어떻게 다 덮어요. 다시 그랬더니 보니까 얼음이 꽁꽁 얼고 이렇게 기념식수 했더니 수국들이 다 삶아버렸어요. 다 이게 막 이 밑에 이제 기념식수한 이 수국이 들었는데 이거 막 엉겹길에 이렇게 위에 덮긴 했지만은 다 주저앉고 보니까 안에 막 다 삶아버린 거죠. 이게 다 삶았어요. 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한숨 돌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제 겨우 이제 살아날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다 끊고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다 했는데 갑자기 다른 것도 막 덮었어요.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막 덮고 다 덮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막 엉겹길에 막 이렇게도 덮기도 하고 했는데 4월 달이 됐잖아요. 4월 13일 날 새벽 3시에 이 휴 이야기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시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폭설이 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폭설 다 이제 수국 이게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폭설이 내렸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것도 몇 개만 덮었지 나머지 이런데 막 다 뻗기는 것도 많이 있어요. 부랴부랴 해도 막 내려갔는데 이미 가보니까 이 꽃눈 위에 눈꽃 핀 걸 보세요. 이게 막 이게 그 수국이잖아요. 이게 꽃도 피고 있는데 막 눈 쌓인 거 보세요. 다 막 이게 다 난리. 결국은 정말 제가 아린 가슴에 한 4월 중순 되니까 여기 꽃 피해야 될 꽃눈들이 다 그 꽃샘 추위 때문에 어떻게 됐다? 뭉긋 떨어졌어요. 많은 꽃을 수국 축제 때 더 많은 꽃을 볼 건데 이렇게 4월 13일 언제죠? 4월 13일이죠. 4월 13일 날 이렇게 폭설이 와가지고 영하로 내려가고 하니까 꽃눈이 다 얼어가지고 엄청 많이 이렇게 꽃눈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얻은 결론은요. 자, 월동 비법 공개합니다.
요 누구죠?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수국 재배했어요. 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 수국을, 이게 그 바위나 벽돌이나 그 나무 토막 이런 걸 가지고 요 자체를 가지를 눌러놓고 위에 낙엽을 덮은 상태에서 3월 초, 3월 말, 4월 초가 돼도 벗기지 말고 4월 15일까지 피복을 그대로 두고 기다려라. 기다림. 요게 수국 월동시키는 비결이다. 제가 요거 공개했어요. 기다림. 막 어떻게 보면은요, 막 좀 있으셔서 안 돼요. 가서 계속 이렇게 뭐 펼쳐보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낙엽을 벗기내는 것은 4월 15일경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요거 했을 때 가지마다 다 꽃이 피어가지고 50송이 100송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유 시님 저는 100송이 필요 없고 10송이씩만 좀 폈으면 좋겠어요. 아니 5송이씩만 한 폭에 폈어도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식 낙엽도 안 벗고 안 덮고 수국 월동시켜서 꽃 보는 거 이거 이제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한 그루의 수국이 꽃수가요. 대량 이게 20에서 50송이 정도 피는 대량으로 피는 게 있고요. 소량으로 10송이 내외로 이렇게 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 덮어 이렇게 피우려면은 이 가치를 누르고 여기를 낙엽을 덮어갖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번거로워요. 그러면은 그냥 한 10송이 내외로 피고 그 낙엽을 이렇게 안 덮고 이렇게 꽃 좀 피울 수 없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요렇게 핀 게 그런 쪽으로 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3송이 꽃 피운 이 비법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해결책은 간소화시켜서 그렇게 보는 우리가 이제 이거 작게 피우는, 그렇지만 아름답게 피우는 이 기법입니다. 소량으로 꽃 피우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소량으로 꽃 피운 거예요. 요걸 피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 집필실 앞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이것을 왜 피웠을까? 어떻게 해서 꽃이 피었을까? 이걸 가지고 역추적해 가지고 이게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가 밝혀냈던 거죠. 보세요.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한 거죠. 이게 작년 봄에 이 수국을 이 위에 수국 동산에 있던 수국을 옮겼어요. 이렇게 옮겼는데 얘들이 수분이 문제니까 약간 깊게 심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었죠. 이렇게 이 수국이 있었다면은 편편하게 이래 있었다면은 요걸 더 밑에다 놓고 이게 흙을 이렇게 덮었던 거죠. 이렇게 요게 여기가 아까 첫 번째 꽃이고 이게 두 번째 꽃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요런 거 요렇게 갖다 놓고 난데 여기도 흙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죠. 어차피 이건 뭐 이제 작년에 꽃은 피었지만 이제 이걸 이제 월동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수국 동산에는 신경을 썼지만 여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냥 낙엽 덮지 않고 그냥 이런 거 하나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봄이 되어가지고 이걸 걷어냈더니 가지 다 죽었어요. 가지 다 말라버렸어. 그럼 뭐예요? 포기. 올해는 여기 이제 포기구나. 내년부터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눌러놓고 낙엽 덮어가지고 꽃을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쵸. 포기할 수밖에 없죠. 뭘 보고. 지금 이거 걷어내니까 다 죽었는데, 가지 다 죽었는데, 제가 이 가지를 월동시켜야지 여기 뭐 꽃도 피고 하는데 다 죽었어. 포기입니다. 포기하고 지역 던져놓고 수국 동산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냥 보기도 왜냐하면 집필실 여기 앞인데 여기 가면 보여요. 집필실 앞인데 이 죽은 대로 이렇게 두면 그래도 우리나라 수국 전문가가 다는 집필실인데 이거 보기 싫잖아요. 그 다 끊어내버렸어요. 안정하게 끊어내고 난데 나 수국 없다 하고 이렇게 내년에 이제 딱 피어가지고 깜짝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8월이나 9월 돼가지고 이 수국싹이 이렇게 자라나면은 아 꽃이 다 잘랐는지 없는지 꽃이 없어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 수국 없다 꽃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폭이 있는데 싹이 올라왔죠. 왔는데 이게 꽃눈이 올라왔어. 이렇게 꽃눈이 막 올라오는 거야 다 이렇게. 와 이게 무슨 조화야.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막 꽃이 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게 원인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 꽃이 피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걸 분석한 거죠. 왜? 답은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다. 수국꽃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묵은 가지에 꽃이 피는 것과 세 가지의 꽃이 피는 거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요거는 세 가지의 꽃이 피는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돼요. 묵은 가지는 요게 피는 거 아니면은 아무리 올라와도 이거 안 펴요. 여기서밖에 안 펴요. 묵은 가지에 피는 건 정원수국은. 그러나 1년 된 가지에 꽃이 피는 것 정도는 이게 없어도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도 꽃이 피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자체가 엔더러 썸머라든지 엔더러 러브 같은 썸머 러브라든지 이런 종류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꽃이 피는 수종을 선정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요게 꽃이 이제 피는데 여기도 꽃이 피고 여기도 꽃이 피고 다 폈어요. 폈는데 보니까 요 가지에도 꽃이 피고 새순에 나온 데도 꽃이 피고 이렇게 피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보면은 묵은 가지에 꽃이 핀 거는 더 작아요. 꽃이. 그러나 새순에 나온 가지 꽃은 이거는 여기 한 3배 정도 될 정도로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다섯 송이, 여섯 송인데 한 송이가 세 송이, 네 송이만큼 크게 이렇게 흰 가지에 이제 흰 줄기에 올라온 게 이렇게 크게 피더라는 거죠. 요거를 여기가 이제 이게 덮여 있잖아요. 그죠? 궁금해서 제가 이게 파봤어요. 이렇게. 파봤더니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깊이 파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묵은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신년지 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꽃이 피는데 요 가지가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다만 요 가지보다 요 새순이 새순이였겠죠. 그죠? 요거는 좀 더 깊이 묻혀 있는 거고 얕게 묻혀 있는 여기 요 가지 여기 묵은 가지잖아요. 묵은 가지 옆에 있는 요 가지는 검은색으로 묶어 놓은 것은 꽃이 핀 거예요. 요건 꽃이 안 피는데 이게 더 밑에 묻혀서 흙이 많이 이렇게 묻히니까 이건 안 피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여기가 이렇게 새순에서 꽃이 피는데 이 새순이 막연하게 그냥 이 뿌리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는 줄기의 눈에서 올라와서 이게 꽃이 피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수국이 이렇게 많이 피는데 이걸 보니까 요게 새순이고 묵은 가지예요. 묵은 가지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세 가지 요걸 보면은 요게 묵은 가지고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꽃이 피는데 땅 깊이가 보니까 호미자루가 여기 이제 묻혔다 보면은 호미자루만큼 이렇게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묻혀 있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새수는 이 호미자루 밑에 정도 여기에서 여기 이제 다 이게 꽃이 핀 것들이니까 요게 땅 속에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 꽃눈이 월동을 해서 꽃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여기에서도 요건 묵은 가지고 세 순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요걸 가지고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걸 파보니까 깊이 파보니까 요 세 순이 꽃핀 여기도 깊이에 보면은 밑에 이제 여기가 순이 월동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볼 거예요, 한번. 여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찍고 이게 묵은 가지고 세 가지에 여기 꽃이 피었는데 요거 새순 이 가지가 피었고 묵은 가지에도 나가서 꽃이 피었어요. 이게 이걸 보면은 이렇게 깊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묵은 가지가 여기 세 가지고 묵은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물로 씻어 내 봤어요.
땅을 파고 물을 부어서 씻어내어 봤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검은 요걸 묶어놓은 여기는 꽃이 핀 가지예요. 그러나 하얀 가지 묶어놓은 것은 당장 꽃은 안 피었어요. 그걸 보았을 때 요 묵은 가지 여기에 꽃눈들이 왔는 것 이것은 꽃은 피는데 더 밑에 들어가지고 뿌리 가까이 올라온 것은 이거는 꽃이 안 피더라. 즉 여기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 가지에 있는 꽃눈 쪽에 있고 여기는 꽃이 피더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이 꽃이 피는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꽃이 피고 요건 이제 꽃이 안 핀 건데 이걸 파보니까 여기가 이 묵은 가지 여기에 새 눈에서 올라온 이 가지에 새 가지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요것도 꽃이 피는데 밑에 요거는 여기 밑으로 이제 깊이 들어간 거고 여기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즉 땅 속에 있는 이 줄기들이 꽃눈이 가보나만 하면은 여기가 이게 올라와서 싱싱한 가지에 꽃이 피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수국밭에 가서 오늘 강의가 있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하고 가서 들여다 봤더니 지금 이 묵은 가지에서 나온 것은 아주 막 다 가느다란 꽃 몇 송이 피어 있고 결국은 수국 휴 이야기 때 수국들이 예쁘게 보이는 수국들은 세 가지에 올라온 수국들이 다 예쁘게 피더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이 수국들인데 이 수국들도 여기에서 요 가지들은 여기 밑에 처진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런데 세 가지는 이런 것들은 세 가지예요. 새 순에서 싱싱한 꽃들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 이런 것들은 묵은 가지에서 피는 거죠. 이 묵은 가지에서 요도 나가 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처지고 근데 싱싱한 가지는 넘어가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서 아주 싱싱한 꽃들이 이렇게 피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일단 묵은 가지 이제 월동을 하면은 묵은 가지도 위 가지까지 이렇게 두지 않고 바로 이게 두 개 이 꽃눈을 남겨놓고 이건 내년에는 월동을 하더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라낼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예. 이것도 보면은 이게 묵은 가지가 크고 이제 세 가지가 크고 묵은 가지는 막 좀 촘히 달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핀 것들이 약하게 이렇게 달린 거예요. 이게 흰연지 가지에 핀 이런 것들이 아주 싱싱하게 이제 꽃을 피웠고 이런 것들은 미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닿을 정도로 아주 잔잔하게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한 거 있었죠. 이것도 이제 싱싱하게 핀 거죠. 이렇게 이 땅을 파보니까 이게 땅 속에서 여기 어디에서 이 꽃눈이 이제 여기 나오는 여기 뿌리 여기 꽃눈이 하나가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거더라.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정리를 어떻게 해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10송이 정도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이 물을 이 월동을 해서 이게 나기 위해서 땅에 묻거든요. 이렇게 화분도 이게 이제 이게 분재도 뽑아가지고 땅에 묻어가지고 월동시켜요. 배추도 이렇게 땅에 묻어가지고 월동을 시켜서 이걸 이렇게 봄에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12월 초 꽃눈이 분화가 되면은 뿌리와 지면 사이 이게 수국이 있으면은 뿌리와 지면 사이 여기를 눈을 한 두세 개 정도 꽃눈을 두고 이렇게 낙엽이나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 홍성에 있는 분이 여기를 이렇게 이 무덤처럼 이렇게 붕곳하게 만들어주는 여기에서 수분을 이렇게 보존을 해주니까 올라가는 것들이 다 그대로 다 이 꽃눈을 안 마르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견딜 만큼 물을 올리더라.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잘 하더라도 자연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서 알아서 조금 해서 여기 이제 꽃눈에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 것은 이건 뭐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언제쯤 꽃눈이 온다는 걸 얘가 미리 알고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건데
이걸 눕혀가지고 갑자기 4월 초에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는 인위적으로 깜짝 놀라가 막 물을 올려가지고 4월 10일경에 영하 2도 내려가면 얘들 다 꽃은 얼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꼭 견딜 만큼 4월 초에도 꽃눈이 와도 견딜 만큼만 올려주죠. 물론 천재지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올해 4월 12일 날 영하 2도 내려가니까 우리 휴 이야기터의 목련나무의 목련이 다 삼켰어요. 그래서 이 하얀 목련이 아니라 검은 목련이 달리는 아주 이런 이변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요거 자체를 요렇게 위에 나중에 봄에 한 4월 뭐 10일이나 이때 이렇게 한 20일 경우 이게 잘라내도 돼. 죽은 간 잘라내도 되는데 여기를 봉긋하게 해줘가지고 여기 꽃눈을 이렇게 수분을 유지시켜줘라. 요게 비법이에요.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뭐 윤봉인 시인처럼 막 가분을 다 눕혀가지고 이게 막 이게 수분을 이제 이거 저 낙엽을 덮어서 봄에 이렇게 설었을 때 이 한 가지에 막 20송이씩 피고 이래가지고 한 나무에 막 50송이 피고 100송이 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에 요것처럼 이 앞에 보죠. 이게 여기 있죠. 요것처럼 요렇게 꽃이 피게끔 만들려면은 이게 막 2m 막 이렇게 안 가요. 윤보영 시인이 이번에 수국을 이렇게 월동시킨 거 큰 것들은 1.8m도 월동을 시켰어요. 그 가지 끝에 막 꽃이 피어서 서가지고 배경으로 제주도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러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단에 한 10송이 정도 이렇게 꽃이 피우게 만들려면은 요 부분에 수분을 정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흙을 덮고 낙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덮고 흙을 덮어가지고 요 자체가 꽃눈이 여기서 이제 그 눈이 가지에 있는 아래 하단 이게 이제 흙 있는 여기 요 지점에 있는 여기 하나 두 개 정도나 세 개 정도만 이렇게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위는 얘들이 달면 다 살 수도 있고 설령 죽는데도 이걸 끊어내 버리면은 여기 땅 속에 있는 요것들이 올라와서 꽃이 피우기 때문에 요게 비결이에요. 요거 자 결론 이제 만들면은요 수국 월동은 수분 유지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유지예요.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자라는 싱싱한 잎과 줄기로 영양분을 많이 만들고 겨울에 뿌리가 마르지 않게 가뭄을 예방해줘야 되고 물을 뭐 한두 번 주면 좋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새뿌리 새잎 깻눈이 싱싱하게 자라기 위해 뿌리에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여름은 꽃을 피우는데 많은 수분이 필요하고 결국 수분이 많이 있으면 수국이 이 숫자가 물 숫자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국하는 것은 요게 지면과 뿌리가 닿는 부분에 이게 눈이 이제 새 눈이 한 두 개 정도나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흙을 여기 이렇게 덮어주는 거. 요게 기법이고, 눕혀가지고 전체를 눕히면은 나중에 이제 4월 한 13일이나 5일 정도에 이걸 벗겨내면은 이 자체가 바로 서서 50송이 꽃이 피는 거고요. 여기 수국 그 공부를 이제 체험해 오셨던 강릉에 계시는 분이 그분은 올해 4월 20일 날 피복을 벗겼다 하더라고요. 즉 윤보영 시인처럼 3월 28일 날 수국 이거 벗기면은 안 된다. 강의 때문에 했다가 정말 많은 수국 꽃 얼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한 50송 이상 폈어요. 펴기는 폈는데 더 많은 꽃이 폈을 건데 못 폈다. 그게 아쉬웠다. 자, 그러면은 윤보영 시인이 수국을 좀 개발하고 싶어요. 저는 이런 수국을 만들고 싶다. 언제? 한 3년 내로. 그래가지고 수국에 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수국을 많이 좀 보급하고 싶어요. 보급을 어떻게 보급하느냐? 이런 수국입니다. 북쪽 지역에서도 월동 걱정 없이 자라는 수국을 개발하고 싶어요. 북쪽 지역. 지금 중부 지역이 아니라 이 북쪽 지역도 지면하고 있는 요거 두세 개 흙 붓고 그 다음에 낙엽 덮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1.5m 정도 이렇게 자라는 여기에 월동하는 이런 수국을 개발하고 싶고 또 가뭄에 특히 강해 물 걱정 없는 수국을 만들고 싶어요. 또
월동안 가지 눈마다 꽃이 피는 그런 수국을 만들고 싶고, 철원 지역 이북에서도 노지에 자라는 수국, 토양 성격에 따라 색이 변하는 수국. 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이야기도 휴에는 왜 이렇게 빨간 수국도 없이 그냥 새파란 수국만 있느냐. 산성 땅이니까 그러거든요. 뭐 빨간 수국도 좀 섞여야지 좀 이게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데 다 파란 수국밖에 없다. 물론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요, 빨간 수국밖에 없어서 파란 수국을 만들려고 막 약품 처리도 하고 하거든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이 수국의 그 꽃다발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3배, 4배 더 푸른 수국이 비쌉니다. 그래서 토양 성격에 따라 변하는 수국, 또 키가 1.5m 이상 자란 전년지 가지에도 꽃이 피는 그런 수국, 척박한 도로변 가로수로도 심을 수 있는 수국, 대한민국이 탄생적인 신비한 수국, 해외로 수출되는 수국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저 이런 수국 만들 거예요. 왜? 수국에 저는요, 정말 오직 자다가도 버떡 일어나면 숫자가 이렇게 머리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수국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위에 올라가려면 수국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미친 사람 가지고는 1인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장해야 됩니다. 약간 특정한 성격상으로 이상할 정도의 어떤 우리 미친 사람이죠. 예, 미친 사람, 한장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한장한 사람, 수국에 한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런 수국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 강의 듣는 여러분들, 또 수국 그 체험에 오신 분들 제가 많이 나누어 드려가지고 이는 아무 걱정 없이 막 이렇게 마을 입구에다 수국 재배해가지고 사람들이 수국꽃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제 이것을 마치고요.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